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식품 위생은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위생에 문제가 있는 식품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식품 관련 종사자가 식품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식품 판매업, 식품 소분업, 식품 운반업을 중심으로 식품 위생 위반 사례와 처분 결과, 그리고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며 식품위생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품위생은 농축수산물을 생산, 수확, 저장, 제조 및 가공, 유통, 수입, 판매, 조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시행되고 식품 자체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과 식품을 다루는 기구, 식품을 담는 용기, 그리고 식품을 포장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식품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요? 첫째, 식품은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소가 함유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식용으로 사용하는 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제품 특성에 맞는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능적으로 기호성이 양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 및 시행 중에 있으며 식품위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인 취급 방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니 식품 운반업, 식품 판매업, 그리고 식품 소분업 등과 관련된 종사자는 해당 제도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 제조 후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이지만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그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동안은 섭취가 가능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었는데요. 소비기한은 안전성에 중점을 둔 개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기존의 유통기한은 보통 식품의 맛, 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해 실험한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60에서 70%로 설정했지만 소비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80에서 90%로 설정한 것인데요. 이렇게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식품 안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유통기한 개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즉시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소비기한 표시제로 식품의 실제 섭취 가능 기간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식품 관련 종사자들은 새로 개정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이해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식품을 운반하는 탑차의 내부입니다. 바닥을 보면 청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더럽고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이 이렇게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운반 관리되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다른 영상입니다. 한 편의점에서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진열장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먼지가 엉켜 있는데요. 이렇게 식품이 유통되고 판매되는 과정에서도 위생관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7에 근거해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 3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식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의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작업자는 항상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고 작업자로 인한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위생관리를 해야 하며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 방법, 식품 등의 오염 방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통 판매 시설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냉장, 냉동 시설은 적정 온도를 준수하지 않아 식품의 변질 및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합한 용량 및 충분한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 온도 감응 장치의 센서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 청소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 및 유지하고 냉장, 냉동 시설 내부에 성해나 응결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보관 진열 장소의 온도는 냉장 0에서 10도씨, 냉동 영하 18도씨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수납량은 냉기의 순환을 충분히 확보하고 냉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량만을 보관해야 합니다. 온도계는 정기적으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검증 및 교정을 받아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측정된 온도가 기준 온도를 이탈했을 때에는 냉동기의 점검 및 수리, 냉동기 냉매의 부족 여부 점검 및 보충, 온도 모니터링 장비의 점검 및 수리, 온도 세팅의 오류 점검, 냉동기 미작동 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운반 차량은 운송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합한 용도의 차량을 이용하며 차량의 세척 소독을 적합하게 유지합니다. 냉장, 냉동 제품을 운반하는 경우 자동 온도 기록 장치가 있어야 하고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대차 등 이동 설비는 기본적으로 세척된 위생적인 것을 사용하고 파손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가급적 목재 재질의 설비는 오염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출고 및 보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수량 및 적재 위치, 적재 기준 제품별 보관 온도 기준 및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된 경우 하차전 적재함에 부착된 시건 장치를 확인하여 운송 및 하차 전까지 보존 상태를 보장하고 대상 식품의 서류의 내용대로 식품의 품목, 루트 수량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온도 기록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동 설비 이용 시 파손 및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하게 이송해야 합니다. 냉장, 냉동 제품의 경우 외부 온도에 유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선입 선출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제품을 보관할 때에는 기울어지거나 쏠리지 않게 하고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물 혼입이나 변질,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 보관 시 화랑공 나방과 같은 해충 방지를 위한 트랩, 방충 설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제품과 소독제, 세제, 살충제 등 비식용 제품을 혼용하여 보관하면 안 됩니다. 식품 취급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식품의 안전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별도 표식하여 지정된 대기 위치에 보관해 정상 제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며 관련 서류에 기록을 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품을 취급할 때에는 이송하거나 진열할 때 충격을 방지하고 밀봉, 파손 상태, 취급 표시, 표시 부착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포장재 등의 파손으로 제품의 손상, 누액,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송, 진열 중 물리적 충격이 발생한 경우 제품 포장재의 찌그러짐, 변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밀봉 상태에 영향을 끼쳐 제품이 변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이 경고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A 업체는 어느 한 자동차 폐차장에 소비기한이 경고한 제품을 보관하고 해당 제품의 레이저 인쇄된 제조일 및 소비기한은 신날을 사용해 지운 후 제조일과 소비기한을 스티커에 인쇄해 부착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또 B 업체는 소비기한이 경고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것뿐만 아니라 소비기한이 경고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등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소비기한이 미표시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A업체와 B업체 모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에 거짓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로 적발된 제품은 압류 및 폐기 조치되었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별표 7에 의거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제조 연월일, 소비기한, 품질 유지기한,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어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식품 판매업소에서 식재료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업소는 수입 신고 없이 여러 가지 식재료를 불법으로 들여온 후 소분하고 진열해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식재료들은 소비기한이나 제조일자 등의 별도의 표기가 없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제품을 수입해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인데요. 식품위생법 제4조에서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나 영업허가, 신고,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이나 제조, 가공한 제품은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구입, 사용, 조리, 저장, 운반, 소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제품은 식품위생법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폐기하고 식품위생법 제94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이 식약처에 정식으로 수입 신고하지 않은 해외 식재료 또는 해외에서 정식으로 수입 신고하지 않은 고무장갑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되며, 특히 보따리상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야 하는 등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무표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위법입니다. 관련 조항으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입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다시 포장 판매한 A업체와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해 소분 판매한 B업체를 적발했습니다. A업체는 수입 제품의 박스에 적혀있는 제조일자를 변조하기 위해 새로운 박스로 재포장한 후 판매했고, B업체는 소분하면서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해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소비기한을 변조한 A업체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해 거짓 과장된 표시를 하여 전량 압류 및 폐기 조치되었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별표 7에 의거해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한 B업체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표시 기준과 제8조, 제1항, 제4호 거짓 과장된 표시 위반으로 전량 압류 및 폐기 조치되었고, 마찬가지로 B업체도 벌칙 규정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는 판매할 식품 및 식품 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 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유형, 품목보고 번호, 성분명 및 함량, 용기 포장 재질, 조사 처리 표시, 보관 방법 또는 취급 방법,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포장일자, 생산 연월일 또는 산란일입니다. 식품소분업에서는
이 내용 중 내용량,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용기 포장 재질, 영양성분 표시를 소분 또는 재포장에 맞게 표시하며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업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합니다. 소분하고자 하는 식품이 수입식품인 경우 식품 등의 수입 판매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이외에도 원래 제품의 표시사항은 절대 변경 금지입니다. 또 표시를 할 때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나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소분 판매 제품 기준 및 규격이 부적합하다면 소분과 관계없는 규격의 문제일 경우 제조한 업체가 소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격이라면 제조한 업체 또는 소분업체가 그 책임을 지게 되니 꼭 위생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를 모두 지킨다고 소분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에는 어육제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외에 특수용도 식품,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 식품, 전분, 장류, 식초는 소분 판매가 금지된 품목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무신고 소분 영업 사례입니다. A업체는 식품 소분업 영업 신고 없이 타 식품 제조 가공업체에서 제조한 만두, 칼국수, 청국장, 도토리묵 등을 임의로 소분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또 거짓 표시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식품 소분업체인 B업체는 산양류 단백질 등 40여 개 제품을 소분하면서 식품 이력 추적관리 등록과 정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식품 소분업소 위반 사례 중에는 벌꿀을 소분하면서 식품 유형을 거짓 표기하여 판매한 사례도 많은데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유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 숙성시킨 것을 벌꿀로 정하고 있고, 꿀벌을 사탕수수나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을 사양벌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벌꿀의 가격과 사양벌꿀 가격이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 벌꿀과 사양벌꿀은 색이나 맛이 비슷하여 전문가도 구별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사양벌꿀의 경우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 라는 내용의 안내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으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행정처분과 고발 대상인데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업체는 식품 유형을 벌꿀로 표시하고 표시면에 주 밀원을 제주 야생화 100%로 표시했으나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마이너스 12.2%로 사양벌꿀임이 드러났습니다. 사양벌꿀을 벌꿀로 표시하면서 사양벌꿀 안내문구 또한 미표시했습니다. B업체는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마이너스 12.7%로 사양벌꿀임에도 식품 유형을 벌꿀류로 표시했습니다. 벌꿀류는 벌꿀, 벌집꿀, 사양벌꿀, 사양벌집꿀을 모두 포함하는 분류로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또 벌꿀류로 표시하면서 사양벌꿀 안내문구도 미표시했습니다. C업체는 식품 유형을 벌꿀로 표시하고 탄소 동위원소 비율 마이너스 22.5% 이하라는 문구까지 표시했으나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마이너스 12.3%로 사양벌꿀임이 드러났습니다. 사양벌꿀을 벌꿀로 표시하면서 사양벌꿀 안내문구 또한 미표시했습니다. D업체는 사양벌꿀로 표시하고 탄소 동위원소 비율 마이너스 12.8%라는 문구까지 표시했으나 사양벌꿀 안내문구 또한 미표시하고 식품 유형을 아카시아 꿀로 표시했습니다. 천연꿀이 거의 없는 100% 설탕물은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약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1%마일 수준으로 탄소 동위원소 비율 마이너스 22.5%마일 기준으로 기준치 이하는 벌꿀,
초과는 사양벌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언급된 A, B, C, D 업체 모두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을 위반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자는 반드시 정밀 분석 장비인 동위원소 질량 분석기로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해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마이너스 22.5%j 이하는 천연 벌꿀, 마이너스 22.5%j 초과는 사양벌꿀로 구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양벌꿀의 경우 식품 유형을 사양벌꿀로 표시해야 하고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 라는 안내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운반식품의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냉장, 냉동 제품을 운반하는 차량의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용 절감의 이유로 온도 조작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사례를 통해 불법 행위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 및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업체는 우유류를 배송하면서 운반 냉장 탑차에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온도를 조작해 운반했습니다. 또한 냉동 상태를 유지한 것처럼 온도 기록지를 거래처에 제출했으나 실제는 16.3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간 상태로 운반해왔습니다. 또 B업체는 아이스크림류를 배송하면서 운반 냉동 탑차에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온도를 조작해 운반했습니다. 더군다나 조작된 온도마저 영하 7도씨에서 영하 9도씨로 냉동 제품의 적합 온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C업체는 운반 냉동 탑차 내부도 청소 불량 상태인 것까지 적발되었습니다. A업체와 B업체 모두 온도 조작 장치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당 약 1.7에서 1.8리터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 및 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제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해야 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근거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 운반업의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온도계의 온도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업체 모두 보존 기준과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기준 및 규격 위반과 같은 법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 기준 위반 및 같은 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위반으로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7일과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95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설 외부에서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고 온도계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냉장 냉동식품을 운반할 때는 어떻게 보관하고 운반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보관 단계에서 준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관을 위한 보관고는 가능한 냉기를 제어해 온도 완충이 가능한 폐쇄형 도크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관고 내부 온도는 냉장은 0에서 10도씨, 냉동은 영하 18도씨 이하로 냉각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냉장 냉동 보관고의 온도 및 구역을 구분 표시하고 온도를 최소 30분 단위로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 청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및 유지해야 합니다. 보관고 내에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함께 보관하는 경우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축수산물은 가공식품과 구분해서 보관하고 보관고의 적치 용량, 보유 기능, 보관 기간 등을 고려해서 제품을 저장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에 맞추어 선입 선출, 소비 기한 등을 고려해서 정돈 및 보관해야 합니다. 빠른 접근을 위해 식품의 보관 위치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식품 이력을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또 식품 적치 시 원활한 냉기 흐름을 위해 바닥 또는 땅에서 떨어지도록 팔레트, 랙, 크로스 서포터 등을 이용해서 식품을 이동하되 팔레트 사용 시 보관고 벽면과 제품 간에 10cm 이상, 지면과 10cm 이상, 천장으로부터 60cm 이상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적치합니다. 운반 단계에서 준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반을 하기 위해 제품을 포장할 때는 냉장, 냉동식품을 구분해서 포장합니다. 충격과 본행의 충분한 강도 및 두께와 냉재 투입 시 여유 공간이 생기지 않는 적절한 크기의 포장 박스를 사용해서 포장하고 포장 후 뚜껑 이음새 부분으로 냉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상자와 덮개와의 이음 부분을 꼼꼼하게 테이핑해야 합니다. 이때 쉽게 확인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포장 박스 외부에 냉장식품, 냉동식품 등 콜드체인 유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운반 전에 운반 차량의 온도 측정 및 기록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상차 전 적재고 내부 온도를 충분히 냉각 후 상차합니다. 정차 상태에서 예비 냉각하는 경우 직사광선을 피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정차 상태에서는 주행 상태보다 예비 냉각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냉각해야 합니다. 예비 냉각까지 완료했다면 식품 상태를 고려해 온도에 민감한 제품과 후순위 하차 제품들을 적재고 안쪽으로 배치하되 냉장식품과 냉동식품을 부득이하게 하나의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공간을 나누어 구획별 온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을 사용하고 공간이 구획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단열 효과가 우수한 단열 박스 또는 이동식 칸막이를 활용합니다. 또 식품 적재 시 냉기가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팔레트를 사용해 적재하고 과적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냉기 순환을 위해 벽면과 제품 간에 10cm 이상, 위쪽은 20cm 이상, 바닥과 10cm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냉각기의 공기 흡입구를 막지 않도록 합니다. 온도도 중요하지만 청결한 상태는 기본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반 중에도 유류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냉각기 가동을 멈추면 안 되고 적재고의 온도는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적재고의 내부 온도, 냉각기 작동 여부 및 온도 기록을 해야 합니다. 적재함이 여러 온도대로 구분되어 있을 때는 각 칸의 온도를 상차 후 최소 10분 간격으로 정확한 측정값을 기록합니다. 이때 운반 중 적재고 내부 온도가 설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온도의 범위와 시간을 사실대로 기록하되 즉시 시정 행동과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렇게 운반 과정에서 확보한 온도 기록 자료는 운반을 마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1년 동안 보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소분, 판매, 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식품 판매업, 식품 소분업,
식품 운반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식품위생 위반 사례와 관리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올바른 위생관리는 단지 법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의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식품위생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